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6일 금요일 글로벌 이슈와 국내 속보를 가장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국제사회는 안도와 충격이 교차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열린 러우 평화회담이 영토 합의 없이 끝났지만 극적으로 314명의 포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리비아에서는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이 암살되며 북아프리카 정세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으로 과학기술 인재병역 혁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5월 9일 양도세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6개월 등기 유예 보완책이 나오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복잡한 현안들의 핵심 수치와 이면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해외 소식입니다.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 중재의 러우 평화회담이 포로 314명 교환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종전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였던 카다피의 차남이 암살당해 내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계는 피터 만델슨 의원이 앱스타인 성범죄 스캔들에 연루되어 의원직을 사퇴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밖에 미 이란 핵협상 재개 소식과 나이지리아의 170명 사망 테러 참사까지 긴박한 국제정세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 이탈을 막기 위해 대체복무 확대와 군체제 과학화를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지만 6개월 잔금 유예라는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통상당국의 움직임과 정부의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까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던 아부다비 평화회담이 절반의 성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가디언과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각각 157명씩 총 314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교환입니다. 이번 회담을 중재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브 위코프 특사는 상당한 과제가 남았지만 외교적 관여가 실질적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과 러시아가 4년 만에 고위급 군사대화 채널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장 밖의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러시아는 회담 기간 중에도 180여 대의 드론을 띄워 우크라이나 전역을 타격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무력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완전한 종전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북아프리카의 화약고 리비아가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이자 리비아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꼽히던 사이프 알 이슬람 카다피가 암살당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새벽 리비아 서부 진탄에 있는 그의 자택에 복면을 쓴 무장괴한 4명이 침입해 그를 살해했습니다. 향년 53세입니다. 사이프 알 이슬람은 과거 카다피 정권의 개혁파로 불렸으나 2011년 시민혁명 당시 시위대 진압을 주도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혼란스런 리비아 정국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부족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암살이 리비아의 양대 권력인 서부 정부와 동부 하프타르 세력이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인 그를 제거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카다피주의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리비아는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정계가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망령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설계자이자 킹메이커로 불렸던 피터 만델슨 경이 앱스타인과의 충격적인 유착 관계가 드러나 상원의원직에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공개된 미국 법무부 파일에 따르면 만델슨은 2008년 장관 재직 시절 200억 파운드 규모의 정부자산 매각 계획과 같은 1급 기밀을 앱스타인에게 실시간으로 유출했습니다. 대가성 자금으로 의심되는 7만 5천 달러가 그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며 경로했고 즉각적인 자기 박탈 절차와 함께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앱스타인의 로비가 단순히 사교계를 넘어 선진국 정부의 심장부까지 뚫고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바로 오늘 오만에서 마주 앉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핵협상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란 경제를 옥죄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고강도 경고 직후 성사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중단뿐만 아니라 중동 내 무장 세력 지원까지 끊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부 시위와 경제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은
제재 해제가 시급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번 오만 회담은 중동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달을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해외 소식은 아프리카에서 들려온 비극입니다. 나이지리아 서부 콰라주에서 무장 세력의 무차별 테러로 최소 170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밤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한들이 마을을 포위하고 불을 지른 뒤 뛰쳐나오는 주민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62구의 시신이 수습됐지만 숲으로 도망친 실종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즉각 군을 투입했지만 반복되는 대량 학살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치안이 사실상 붕괴 상태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감소와 기술 패권 시대의 해법으로 파격적인 병역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군 복무로 겪는 경력 단절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대체 복무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군 면제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AI나 우주항공 같은 첨단 분야 연구자들이 군대에서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국방기술을 개발하도록 기술장교나 연구요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국방부와 과기부 합동 TF를 꾸려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는 청년 인구 급감 속에 병력수 대신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국방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서만 쓰면 잔금은 6개월 뒤에 치러도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야 하는 규제가 여전히 살아있어 정부의 6개월 유예안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주택자들은 세입자 계약 기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 이후 최고 82.5%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면 거래가 완전히 끊기는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반이 넘는 국민 지지를 등에 업은 이번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권을 강타했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이 결국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돈 봉투인 줄 몰랐다, 단순히 빌려준 돈이다 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천이 공무가 아닌 정당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강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예고에 우리 정부가 사활을 건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필두로 한 통상당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공식화되는 마지막 단계인 관보 개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보에 개제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물밑 협상을 통해 관보 개제를 최대한 늦추고 그 사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내세워 관세 유예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 전체 308개 기관 중 상위 10%인 32곳이 최우수 등급인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조달청과 농촌진흥청이,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서울 성동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달청은 민원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만점을 받았고, 농촌진흥청은 AI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평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여부가 핵심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잘한 곳엔 포상을, 부족한 곳엔 컨설팅을 지원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위기 속의 재편입니다. 국제사회는 전쟁과 테러라는 극단적인 혼란 속에서도 포로 교환과 핵 협상이라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며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인구 감소와 기술 전쟁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병역제도와 부동산 세제라는 민감한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고질적인 부패 의혹과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은 우리가 넘어야 할 높은 파고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금, 정부의 정교한 위기관리 능력과 국민의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먼저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불안은 K방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강군 선언과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이슈가 맞물리면서 국방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로봇 AI 섹터가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5월 양도세 데드라인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이사 인테리어 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혜주와 글로벌 안보 관련주를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격변하는 세상,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